안녕하세요 여러분, 엘라입니다. 이 영상에서는요 ICU 국제기독교대학교의 실제 면접 이야기를 제가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. 일단 ICU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할 말이 더 많습니다. 작년이죠. 역시 2016년 10월 5일이었어요. 10월 5일.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딱 하루 정해져서 그날 다 봤거든요. 아마 다른 전공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ICU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스케줄이 한 일주일 정도 잡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전공이나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날 가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ICU는 서류 전형도 합격 불합격 여부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사실 너무너무 떨렸었어요. 왜냐면 뭐 졸업 논문이랑 그 다음에 연구 계획서, 영문으로 써서 내야 할 서류들이 엄청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되게 컸었거든요. 이제 서류 전형 합격이라는 글을 홈페이지에서 보고 면접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간략하게 적혀 있었어요. 어디 건물로 언제까지 몇 시에 오면 되고 또 대략 몇 분 정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 뭐 지도랑 이런 거 다 넣어주셨더라고요. 면접이 저는 1시 40분부터였어요. 시간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정해주셨더라고요. 여기는 아침부터 다 같이 와서 대기하는 그런 게 아니어서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면접 시작합니다 라고 하셔서 사실 그거보다도 더 일찍 갔잖아요. 근데 제 면접은 11시부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거의 한 2~3시간 뭐 그게 그러니까 뭐 손해본 것까지는 아닌데요. 어차피 앉아서 계속 그냥 면접 연습했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자기 시간을 정확히 알면 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1시 40분에 면접이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최소 30분 전에는 와주십시오 라고 주의사항에 적혀 있었고요. 당연히 저는 뭐 훨씬 일찍 갔죠. 소피아는 다른 지원자들하고 다 같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잖아요. 근데 ICU는 대기실이 사실 이렇게 교실은 아니었어요. 그냥 이렇게 복도라고 할까요? 좀 당황하긴 했는데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면 1층에 뭐 학생들이 테이블 몇 개 있고 음료도 마시고 좀 쉬는 공간? 그런 공간이 그냥 대기 장소였어요. 의자 어디 앉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갖고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그 관계자분이 여기 의자 아무데나 앉으셔도 돼요 라고 해서 딱 앉아서 기다리는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. 뭐 책상도 없고 뭐 이렇게 연습하자니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밖에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. 근데 아무튼 옆에 어떤 남성분이 한 분 계시긴 했는데 그분도 아마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이지 않으셨을까. 근데 이게 저희 있던 장소에 좀 멀찌감치긴 해도 테이블에 또 그냥 이건 정말 면접이 아니라 그냥 쉬고 계시는 학생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. 소피아는 교수님이 5분 정도 계셨어요. 그 ICU는 딱 그냥 3분만 계셨어요. 그래서 이게 훨씬 확 적은 느낌. 그리고 여자분만 계셨거든요. 제가 다 예상했던 그 전공 대표 교수님들이셨고 일기예보에서 그때 비가 올 듯 해가지고 그 소피아만큼이나 소피아 그 조치대학교만큼이나 꽤 먼 거리를 제가 집에서 가야 했기 때문에 정장을 절대 집에서부터 입고 싶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근데 소피아의 경우에는 그 근처에 그게 번화가에 있기 때문에 중심지 도쿄 그래서 전철역 근처고 해서 어딘가 락커를 이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ICU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. 캠퍼스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디서 락커를 이용하지 학교 내에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제가 미리 그 전화 문의를 드렸는데요. 전화 문의를 해도 거기서도 저희는 따로 맡아드리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짐을 일단 다 들고 가고 그 갈아입고 나서 그 옷을 이렇게 잘 말으면 되게 간단하게 제 면접용 가방에 그냥 들어가게끔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딱 샌들 같은 거 있잖아요. 간단하게 쏙 들어가는 그렇게 다 그냥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옷들로 준비를 했어요. 네, 그래서 문제 없었고요. 11시 한 20분쯤 넘어서 이제 집에서 출발했어요. 그러니까 훨씬 나았죠. 아침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침 한 7시쯤에 막 부랴부랴 준비하고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버스 또 여기는 전철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이동했거든요. 저희 집에서. 그래서 버스 타고 한 50분 정도를 앉아서 가요.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해서 면접 예상 질문 제가 준비했던 거 꼼꼼히 읽어보고 또 녹음한 파일 계속 들으면서 충분히 그 시간에도 연습이 가능했어요. 네. 그리고 소피아 때보다는 조금 더 진정된 상태였어요. 네, 한번 했던 거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었고 일단 합격 사실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은 데는 이곳이지만 여기를 혹시 떨어져도 일단 갈 곳은 있다라는 그런 네, 일단 노크를 하니까요. 방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여니까 이제 왼쪽부터 이제 선생님 3분이 이렇게 딱 계셨고요.
근데 의자가 이제 문 바로 옆에 하나 있었고 또 가운데 이렇게 면접 장소 있었어요. 그래서 뒤에다가 가방을 두고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가방 두고 이제 그 가운데 자리에 가서 앉았죠. 미리 이제 준비한 대로 이번에는 문 열 때부터 웃으면서 딱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인사했어요. 네. 그리고 일단은 초반부터 제 연구 계획서가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셔서 저도 뭔가 더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었고 세 분이 꽤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면접이 꽤 길어졌어요. 원래 30분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1시간을 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 받은 질문들을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이제 리뷰를 나름 하려고 다 정리하려고 바로바로 그냥 핸드폰에 다 입력을 했거든요. 근데도 아마 다 받아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전체적으로 일단 분위기는 아주 편안하고 좋았고요. 대답은 물론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하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만족했어요. 아, 내가 노력한 만큼 나왔다, 이번은 결과가. 네. 자, 그러면 제가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셨고요. 두 번째, 제가 아이들 몇 세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, 역시나 제가 연구계획서에 그 영어를 뮤지컬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셨어요. 졸업 논문을 제가 한국에서 쓰지 않았었거든요. 요구사항이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. 왜 그랬는지. 다섯 번째, 우리 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이런 아카데믹한 논문들이나 글들을 많이 접했었는지, 익숙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. 여섯 번째, 뮤지컬 잉글리시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을 했잖아요. 그게 근데 영어 연극 또는 드라마 영어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. 여기도 소피아랑 비슷한 질문들도 꽤 있었는데 왜 일본에서 대학원이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또 졸업 후에는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여덟 번째, 저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어 그리고 영어 둘 다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언어에서 어떤 점이 더 편한지 어떤 게 더 어려운지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. 네. 좀 재밌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자연교수법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오타가 있었던 거예요. 그 오타를 발견해 주셨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오히려 당황스럽지 않았고요. 제 논문 제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고생해서 쓴 논문을 정말 오타까지 찾으실 정도로 정말 꼼꼼히 읽어주셨구나라는 거에 저는 오히려 감동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거를 이거 너 오타 있네?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게 아니라 오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나요? 라던가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랬냐고 죄송하다고 확인을 여러 차례 했지만 또 실수가 있었네요.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. 라고 하니까 괜찮아,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네. 그래서 이건 질문인 듯 질문이 아니었네요. 그러면 열 번째는 역시나 또 토플 성적 얘기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토플과 토익 성적을 같이 냈거든요. 근데 제가 원하던 성적이 안 나오니까 토익도 한번 봤어요. 근데 토익은 있잖아요. 한 번도 제가 토익을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도 점수가 막 아주 그냥 처음부터 아주 좋은 점수가 확 나오는 거예요.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토플이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. 제가 토익을 자랑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읽기 영역이 조금 성적이 낮은 편인데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근데 우리도 참 읽는 자료들이 꽤 많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과 진도를 따라올 예정이냐라고 하셔서 똑같은 질문이죠, 소피아랑. 그래서 예, 준비한 대로 대답 잘했고요. 그 다음에 11번째 근데 토익 스코어는 왜 이렇게 좋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름 조리 있게 답변을 했고요. 12번째, 한국 학생들도 가르쳐봤고 또 일본 학생들도 가르쳐봤는데 그 두 학생들의 다른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뭐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그 경향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자, 13번째, 콧물나 말처 질문이 진짜 1시간 인터뷰했다니까요. 13번째, 한국 그리고 미국, 일본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세 국가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 일을 했던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느낀 점, 배운 점 또는 느낀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. 이것도 물어볼 줄 알았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
역시나 소피아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뮤지컬 잉글리시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 아까 먼저 질문에 드라마 영어나 아니면 영어 연극과는 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약간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 추가 질문이 계속 왔었고요. 그리고 15번째 질문에는 제가 D 국제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교와 나중에 그 연구가 같이 진행이 가능할지 이런 여부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셨어요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일본어 실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. 일본어로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든지 제가 이제 영어로 지원을 했고 다 영어로만 수업을 듣는 걸 일단 첫 번째 조건이었잖아요. 근데 종종 일어 수업도 간혹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어를 알아들을 수 있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반대로 학교에 관해서 이제 우리한테 궁금한 점이나 더 이제 알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잖아요. 다들 이럴 때 아니요 없는데요 이럴 수 없으니까 미리 질문을 준비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충분히 여쭤보고 답변 잘 듣고 그렇게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하고요. 그 소피아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왜냐면 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. 이 교수님께서 이제 남자분, 여자분 이렇게 다 섞여 있을 때는 뭔가 좀 무거운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여자분 3분만 계시니까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원래 알던 분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이었고요. 또 오픈 캠퍼스를 워낙 자주 갔어요, 제가. 그때 이제 1대1 상담도 다 받아봤던 이렇게 교수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네, 진짜 정말 편안하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. 그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입학 설명회라던가 이런 교수님 컨택이라던가 이런 거 정말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면접 때 확실히 그게 달라요. 네. 편안하게 이제 준비했던 대답들 그리고 또 연습이 이미 한 차례 실전까지도 겪었던 면접이었기 때문에 진짜 편안하게 답변 다 했고요. 오히려 그 소피아 면접 때 제가 스스로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도 보완을 한 상태에서 뭐 진짜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답변을 다 한 거예요. 제가 스스로도 너무 그냥 기특하고 되게 보람차고 신이 났었어요. 진짜 인터뷰 마치고 나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. 또 그 ICU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합격 사실 확인할 때 이미 소피아가 붙었으니까 정말 혹시 떨어져도 뭐 괜찮아 라고 계속 자기 세뇌 이제 자기 이렇게 최면을 걸었는데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딱 눌렀는데 합격이라고 뜬 순간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. 거기 막 그 장면 캡처하고 막 주변 지인들한테 보내고 드디어 합격했다고. 그리고 막상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이제 ICU라고 확신이 있었는데도 둘 다 붙고 나니까 끝내 고민을 하더라고요. 이제 어딜 갈까? 정말 여길 가도 내가 후회가 없을까? 뭐 이런. 그래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초심 그대로 ICU 영어 교육과를 선택을 했고요. 이날도 제가 합격을 했다라는 그 화면을 확인을 하고도 다시 또 입력해보고 또 좀 이따가 또 입력해보고 그냥 계속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랬던 기억이 나요. 지금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인생에서 또 저한테 크게 제 자신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키워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. 네. 일단 그 유튜버도 그렇고 블로그에도요 이 실제 면접 경험담이라고 해서 리뷰 자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일단 이런 실제 받았던 질문들을 정말 100% 다 공개하는 경우도 아마 진짜 드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생. 근데 저는 정말 간절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이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정말 앞이 까마득한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진심으로 진짜 그렇습니다. 제 마음은. 네, 더 질문 있으신 분들 꼭 댓글 남겨주세요. 주저하지 마시고요. 답변 신속하게 바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구독하고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